사실은 또 안타까운 게 이런 검사를 조금 잘 안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냥 두피 진단기만 보고. 그래서는 환자의 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면 그것부터 치료하는 게 좋죠. 이걸 모르고 이 두피만 붙잡고 이 치료한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뭐 더벅머리 총각이 돼가지고 졸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이게 통째로 날라가도 옆머리 집은 대부분 유지가 될 정도로, 자기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모발 이식을 못할 정도로 심한 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머리카락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몸에 이제 털이 많거나 얼굴에 수염이 많은 분들이 이게 싫단 말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이 모발도 없애고 가슴털이나 이 수염털도 없애고, 없애는과 동시에 이 머리를 활용해서 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게 바디 헤어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BH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끔씩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걸 잘 하지 않고, 웬만하면 잘 설득해서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게 그래도 뒷머리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꼭 한다면 펀치를 하나씩 뽑는 방법이 있어요. 비절개로 이렇게 뽑아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채모는 많이 좀 곱슬거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머리랑 다르게 곱슬거리는 것을 본인이 좀 감안을 해야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곱슬거리는 머리도 수여부, 머리카락을 이식받는 부위 형상을 따라가서 좀 펴지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걸 리시피언트 사이트 도미넌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여부 우선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아서 뒷다리에 심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갈수록 더 곱슬거리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다리의 털은 많이 곱슬거리죠, 그죠? 종아리 털 같은 거. 그래 그 환경을 따라가서 그렇다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게 뭐 한두 달 이식한 다음에 뭐 1, 2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 넘게 뭐 그 이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곱슬거리는 머리를 심어서 그 환경을 따라가서 아마 펴지겠지 이러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뭐 스트레이트 펌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론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오히려 더 그걸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네요. 일단은 케이스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두 분 다 여자분인데 한 분은 좀 젊은 여자분, 20대 초반 여자분, 한 분은 이제 50대 중반의 여자분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20대 초반의 여자분은 사실 20대 초반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면 탈모가 생길 일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런데 병원을 찾아왔을 때 젊은 여자분 되게 이쁘게 생기신 분인데 두피가 휑해요. 그냥 위에서 보면 항암 치료 받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피가 전체에 100점짜리가 정상이면 한 20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머리카락의 개수와 굵기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동안 이것저것 뭐 탈모에 좋다는 것도 하고 제품도 쓰고 관리실도 다니고 좀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보통 이제 저는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해서 간, 콩팥, 콜레스테롤, 갑상선, 뭐 헤모글로빈,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검사를 꼭 해요. 그다음 모발 성분 검사에서 세포 수준에서 호르몬, 미네랄, 중금속도 알아보고, 최소한 요 두 개. 그다음 모발 성장 속도 검사에서 정말 모낭 힘이 어느 정도인가, 정상에 비해서 몇 프로 떨어지는 거, 요 세 개 정도는 꼭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안타까운 게 이런 검사를 조금 잘 안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냥 두피 진단기만 보고. 그래서는 환자의 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정도는 물어보면 아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원수에도 사실은 꼭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건 다 문제가 없고 간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다 좋은데, 딱 하나, 헤모글로빈, 우리 학생 때 배웠죠? 혈액을 양을 의미합니다. 헤모글로빈이 너무 낮았어요. 이분이 얼마였냐면 한 조금만 더 낮아지면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수혈 직전이라서 수혈까지는 필요 없고, 병원에서 이제 탈모 치료를 하고 두피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링거 영양소액을 많이 넣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한 3개월 했어요. 했더니
저는 이번 치료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뭐 일주일이 다르게 회복을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더벅머리 총각이 돼가지고 졸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억이 좀 남고요. 기본적인 문제가 되면 그것부터 치료하는 게 좋죠. 이걸 모르고 이분이 두피만 붙잡고 이 치료한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료 핵심은 영양소에 링거를 맞아서 혈액을 약간 보충해 주는 효과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대 중반의 갱년기 환자분은 이분은 갱년기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얼굴도 화끈거리고 더워서 계속 자다가 깹니다. 한 번 자면 거의 푹 깊게 자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정도.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그냥 지쳐서 아침 돼서 그냥 아침 뭐 5시, 6시 넘어서 이제 지쳐서 약간 자는 밤새도록 이제 뒤척여서. 이분의 핵심은 뭐냐? 탈모 치료, 이 두피 치료도 중요한데 더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은 잘 자게 하는 겁니다. 잘 자게. 잠을 잘 자야 이 사람은 좋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양제라든가 마그네슘, 대마오일, 그다음 멜라토닌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잠을 재우면 거의 전체 환자 중에 저는 사실 또 동종요법, 호메오퍼시도 쓰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종의 파동의학인데 그런 걸 통째로 해서 하면 잠을 대부분은 한 90%는 수면제 없이도 회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은 제가 이제 정신과 상담을 추천해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해보고 필요하면 수면제를 조금 먹게 이렇게도 유도를 하는데 그런 분은 사실 거의 없고요. 어쨌거나 잠을 잘 자야지 탈모가 해결되는 겁니다. 환자분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 탈모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자꾸만 원장이 탈모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불면증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맨 처음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면증을 해결을 하지 않고 두피 치료만 계속하면 있잖아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을 잡아놓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움되는 거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분한테 나쁘게 되는 마이너스는 빨리빨리 없애줘야죠. 예. 근데 마이너스를 그대로 놔둔 상태로 치료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환자들의 특징이 일단은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탈모랑 두피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오랜만에 한번 정리가 된 느낌이 드네요. 아무쪼록 설명을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한 두피,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